여러분들이 짜장면 집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은 안 하고 면만 왔어. 열 받아 안 받아? 짜장면값 환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학교로서도 할 말이 있을 거야. 학생들만 어렵습니까? 우리 학교도 어렵습니다. 야, 니네 학교가 생겨가지고 그동안 축적해온 등록금을 받고 학생회비를 받아가면서 축적해온 쌓아놨던 그 비용이 얼만데 그 한 해 학생들에게 등록금 안 받는다고 니네 학교가 망하냐? 안녕하십니까, 홍수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작년에 비해 올해 내 주변에 내 신상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있고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보았으면 하는 의미를 두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해서 그 대표적으로 제가 상훈 씨 메일을 읽으면서 이런 친구들이 올해는 굉장히 많이 생기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은 당연히 청년 세대겠죠. 그 청년 세대들이 그동안 가정으로부터는 개인적인 어떤 장학제도나 여러 가지 사회 학교에서 주어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학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에 정진하다가 작년에 그런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지원이 끊기고 또는 상황이 악화되어서 중단하거나 멈춰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됐을 거예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이라고 하는 대체적인 환경을 통해서 탈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많은 수가 그냥 온몸으로 그러한 경제적 여파, 사회적인 여파를 받아들이면서 힘들게 한 해를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한 올해 넘어와서도 또다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만 많은 청년들에게 아마도 암담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쪽에서 어떠한 나에 대한 안 좋은 상황들에 대비해서 어떤 원망의 대상을 찾지는 않는가? 가난한 우리 부모를 욕하고 여건이 안 되는 나의 주변 환경을 탓하고 더 나아가 못난 내가 다니는 학교를 비난하고 좀 더 나아가서 국가를 원망하고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현실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지난 과거를 살아왔는지를 보자는 얘기. 아저씨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세대를 나눌 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나이별로 나누겠지만 저는 세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이 구성원들은 세대별로 상당히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각기 다른 경험을 갖고 있어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다 보니 정보라는 게 같은 주제를 놓고도 전달해주는 방법이 너무나도 천차만별이고 달라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 나의 목표를 수정하고 개선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여러분들이 세대를 논하고 세대에 걸쳐 있는 경제 사회적인 것을 논하기 이전에 세대별로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내가 현재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대를 어떻게 나누냐면 일제강점기 끝나고 한국전쟁을 거쳐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고 경제발전 사회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세대들을 산업화 세대로 구분을 해요. 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수많은 국가적 억압과 통제를 거쳐가지고 정치가 독재체제에 순응하는 체제로 들어서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감시와 규제와 명령이 넘쳐나던 이러한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을 베이비붐 시대라고 해요. 그런 후에 이런 독재 체제를 마감하고자 청년 세대들로부터 민주화 독립을 외치고 호언철폐를 외쳤던 민주화 세력들이 존재하는 이 386 세대,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경제 도약으로 인한 그 결과물을 받아먹었던 X세대,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 열기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간 이루었던 경제 성장을 발판으로 해외로 우리가 사고하는 것들과 세계관이 조금 더 넓혀졌던 밀레니엄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LTE를 비롯한 5G를 체감하면서 전자정보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경험했던 Z세대라고도 하고 G세대로, 이렇게 저는 세대별로 경험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이를 불문하고 그 나이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세대를 아울러 앞
뒤로 나이를 불문하고 또한 사고를 가지고 저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사람이 이러한 밀레니엄 시대에 영향을 받았고 산업화 시대 때 영향을 받았고 밀레니엄 시대 때 영향을 받았고 386 세대에 영향을 받았고 X세대 때에 영향을 받았고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주느냐 그러면 상훈 씨가 보내준 메일을 보면서 상훈 씨의 부모가 상훈 씨를 상대로 어떻게 그동안 교육해왔고 키워냈느냐가 느껴졌기 때문에 상훈 씨 세대의 부모들은 베이브붐 시대의 끝자락에 태어나서 삼풍백한 X세대 시대쯤 상훈 씨를 낳고 키워온 거예요. 그러면 2002년 월드컵 이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사고를 하는 부모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 대학을 무조건 나와야만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대접받는다라는 개념이 호하게 자리 잡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건 등한시하고 자식에게 대학이라고 하는 조건을 주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훈 씨가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도 군대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집한 정보와 지식에 의하면 분명히 이거는 시각 영상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정작 공부하고 있는 것은 공학과 관련된 것, 디자인도 현실적인 디자인보다는 기계공학 쪽에 가까워요. 상훈 씨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업의 내용들이 어떤 시대 때 필요했던 거냐 그러면 바로 산업화 시대 때 필요했던 기술들이고 베이비부머 시대나 386 시대 때 필요하던 기술들을 지금 그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상훈 씨가 다녔던 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설립된 대학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출연한 대학교면 공립이겠네? 아니죠. 사립이죠.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출연한 돈으로 학교를 세웠으면 공립이지 그게 왜 사립이야? IMF 때 통상자원부가 손 털어버렸어. 그래서 지금의 상훈 씨가 다니는 학교가 사립대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산업통상자원부라는 것들이 돌아가고 이러한 단체에서 국가기관 단체에서 출연한 자본을 가지고 만든 학교는 우리가 한참 산업시대 때 또는 베이비부머 시대 때 386 시대 때 흥했던 산업기술 기반으로 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훈 씨가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상훈 씨가 배운 기술들을 지금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적용하면 가서 훌륭한 교수 소리 들으면서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기술들은 정말 특별하게 그 분야의 특출난 기술들이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아야 될 만한 기술들은 아니에요. 시대에 사라져가는 수업들을 배운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거는 상관없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그래도 대학이라도 졸업해서 취업해가지고 사람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 영상을 꾸준히 지켜보셨다면 상훈씨 모 방송국 같은 경우는 서울대만 일부러 뽑아놨어요. KBS, MBC에서 스카우트 할 때도 연대 고대 출신들만 뽑아놨어요. 실제 그랬어요. 제가 목격한 거니. 그러면 그 밖의 대학에 다니던 친구들이 여기에 입사했을 때 과연 그들이 PD로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아저씨같이 학벌도 안 되는 고졸이 영화판에서 광고판에서 오래 있었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과연 PD로 CP로 DP로 진급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그들 위해서 서울대 출신들이 끌어주면 서울대 자기 후배들 끌어올리지 뭐하러 나 같은 사람들 끌어올려요.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아이디어나 빨아내고 자신들이 하기 싫은 것들 밑자락들 밑밥들 베이스를 쭉 깔아주면 그 위에 가서 숟가락 얹고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서울대인데 그 밑에서 열심히 꼬북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런 애들 숱해요. 여러분들 욕하는 만국의 언론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거기 어떤 학교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대학을 다닌 친구들이 나 중앙일보 취직했어, 조선일보 취직했어, 어디 일보 취직했어, 어느 방송국 취직했어 전부 꼬북 노릇들 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일용들이에요. 일용. 본인들은 그걸 모르죠. 열심히 거기서 생존하고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밑 닦아주고 꼬북 노릇 하죠. 다 잘려요. 그러니 상훈 씨가 그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한들 어디를 취업할 것이며 취업해도 기계공학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해외로 나가 있고 국내에 남아 있는 것들이야 몇 개 안 되니 이 또한 수준이 올라갔고 지금 중소기업조차도 상위 10위권 안에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한 친구들로 모두가 채워져 있어. 그러니 어줍지 않은 대학 나와갖고 그런 쪽에 취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나왔고 취업할 때는 없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이런 모순된 사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 사회에 나와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배달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꿈을 키울 때는 최소한 상위 10위권 안에, 끝까지 이 포츠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상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아니라 그러면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면 대학이 자기네들이 산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배출해서 본인들이 수급하고 길러내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보면 상위 5위권 아래 대학들 10위권, 5위권에서 6위권에서 10위권 되는 학교들 보면 대부분 창업센터 돼 있고, 자기네들도 취업 못 시켜. 자기네들이 가르쳐 놓고도 자기네 학교 학생들을 취업을 못 시킨다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으로 전부 벤처기업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벤처기업과 관련된 공간을 제공하고 하는, 서울시에도 신경 쓰고 나라에서도 신경 쓰고 있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도 신경 쓰고 있고 과기부에서도 신경 쓰고 있고,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세금을 투여해가지고 많은 창업 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속에 어떠한 출신의 친구들이 많이 입주되어 있는지, 신청 자격이 되는지 받았는지, 지원의 혜택을 받았는지 살펴보시라니까. 여러분들 학교 출신들은 지원서도 못 내요. 그런 정보도 없었고, 교수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서울시에서 요번에 이런 사업을 한단다, 국가에서 여러분 요번에 이런 사업을 한단다, 니들 지원서 내라, 또는 학교가 나서서 과기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세요 해서 뭐 오더를 따온 거라도 있어요? 없죠. 왜? 상원시 학교는 명분상 통상자원부에서 출연한 돈으로 학교를 세웠다고는 하나, 이미 IMF 때 손 털고 일반 기업체 모임에서 인수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는 거라, 학교를 통한 자기 이익을 뽑아먹기 바쁘지 여러분들의 뭐 지식을 향상하거나 뭐 취업을 도모하거나 이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고. 상원시가 지금 내가 학교를 다시 다닐까 말까는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상원시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내고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 학교냐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돈 아까운 짓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상원시가 처해야 될 방법은,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인프라를 구성해가면 갈수록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학교는 불과 1위에서 5위, 6위 이 사이예요. 이 학교 아닌 바엔 나머지는 다 도태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뭘 공부했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학교를 다닐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1위부터 6위까지에 들어가,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랭킹에서 1위에서 6위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다니지 마세요. 첫째, 작년 같은 그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규제받는 생활을 해봤어요. 그 속에서 인터넷 강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전달해줬던 수많은 이 교수 새끼들, 이 자식들은 월급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지출한 등록금의 값어치를 하는 수업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운 역경이 다가왔으니까 학교로서 학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기존의 등록금은 받는 것은 저희들이 부끄러운 짓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린, 그동안 받은 은혜에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등록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학교 한 군데라도 있었어? 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교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미약했어요. 여러분들이 짜장면집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은 안 하고 면만 왔어. 열 받아 안 받아? 짜장면값 환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학교로서도 할 말이 있을 거야. 학생들만 어렵습니까? 우리 학교도 어렵습니다. 야, 니네 학교가 생겨가지고 그동안 축적해온 등록금을 받고 학생회비를 받아가면서 축적해온 쌓아놨던 그 비용이 얼만데, 그 한 해 학생들에게 등록금 안 받는다고 니네 학교가 망하냐? 학교 스스로가 우리는 돈을 버는 기업이지 학생들에게 무한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전당이 아닙니다를 스스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 아니에요? 어떤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등록금은 못 받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역경을 헤쳐나온 학생들에게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등록금 안 받겠습니다 하나 한 군데로 나온 데가 있냐고. 대학이 이제 대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그 실체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슨 학과목을 배웠든 그것들이 앞으로 통용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은 의미 없죠.
돈 벌려고 학교 운영하는 애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써먹을 기술 가르쳐 줬겠냐고. 언론 보도에서 말하는 인기 있는 것들 껍데기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 더 이상 학교가 아니다. 한국 랭킹에서 1위부터 6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라면 때려쳐라.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돈을 번 돈으로 지금은 모두 학원에 가서 편집 기술 다시 배워라. 상원 씨가 보여준 소프트웨어, 상원 씨가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개인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자료로 줄 때 필요했던 썼던 소프트웨어들이지 전문적으로 시각이나 영상을 다룰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대학 갈 바엔 학원 가서 소프트웨어 다루는 게, 배우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상훈 씨는 지금 기회가 있다 그러면, 자신에게 기회가 준다면 또 한 곳이라도 마다 않고 가서 돈을 벌어야만 해요. 노동 집약적인 사업 분야는 점점 쇠퇴해지고 자동화로 뒤바뀔 거예요. 아저씨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도 맥도날드도 5년 전만 해도 크루가 열댓 명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햄버거 사 먹으러 가보면 저 카운터 속에 막 주방에서 패티 튀기는 친구들도 있고 열댓 명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맥도날드 한번 가보시라니까 몇 명이 있나? 바깥에 막 햄버거 주문하려고 하는 손님들은 바글바글한데 안에 크루들은 별로 안 보여. 왜 그럴까? 여러분들 주문 방식도 전부 TTP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화면을 터치해가지고 주문하는 방식으로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카운터에서 주문받던 친구들은 전부 플라이드 튀기고 패트 튀기는 쪽으로 안쪽으로 진입해. 패트나 프라이드 튀기는 친구들이 2명이서 했다 그러면 혼자서 이제는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스트푸드점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웬만하면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전부 전자결제 방식이라든가 전자주문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전부 알람으로 전부 꽂아서 사람들이 일일이 예전에 주문받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주던 방식에서 많은 부분들이 자동주문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편의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시면 항상 아르바이트 하고 있던 학생들이나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많이 봤을 거예요. 카운터에서 주문받던 무인 슈퍼마켓, 무인 편의점이 이미 들어서 있어요. 매장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카드 찍고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산 거 그 대시보드 안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결제하면 여러분들 카드에서 돈 빠져나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편의점들을. 여러분들이 노동을 팔아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노동이라고 하는 자리들이 점점 없어진다고요. 급격하게 빨리 없어질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기술을 연마하고 스펙을 쌓아가지고 기간을 투자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인정받는 급여 생활을 원해서 뛰어갈 거라고요? 그 급여 생활도 없어진다고요. 그럼 이런 시점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냐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꾸기 이전에 사라져가는 이 끝자락에서 그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라면 얼른 가서 신청하고 돈을 버는 일을 하면서 고민하라고. 너무 빨리 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어요? 짜장면집에서 서빙을 할 수 있어요? 뭐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자리가 있어요? 돈 준다 그래요? 돈 준다고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든 따지지 말고 빨리 가서 일하시라고. 그 자리도 곧 사라지는 자리라가. 내가 돈을 벌면서 내 미래를 꿈꿔야 되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컴퓨터 앞에서만 있고 영상만 보면서 내 꿈을 어떻게 이룰까는, 그는 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이고 망상일 뿐이에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훈 씨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지금 상훈 씨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편의점이든 뭐든 배달이든 뭐 패스트푸드점이든 직장이든 일할 수 있다? 급여 많이 준다? 이 시간에 급여가 세네? 하면 무조건 가서 일해야 돼. 상훈 씨가 여기서 급여가 세게 나온다고 해서 수익이 좋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언제 없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가서 일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상훈 씨의 꿈을 다시 리빌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청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더 이상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보존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융자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하숙방에 하숙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1위서부터 6위까지 안에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라 그러면 미련 없이 휴학계 내고 자퇴서 내서 나오셔도 좋고, 조금 불안하다 싶은 사람들을 휴학계 내줘. 응? 난 자퇴 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사람들 휴학계 내줘. 그만큼 노동의 일자리라는 것들이 지금 2021년이 아니면 2020에도
계속 존속할 것인가? 저는 존속하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존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얼른 뛰어가서 노동을 해야만 해요. 아니 아저씨 어떻게 내가 저러고 해본 적도 없는데 저런 걸 합니까? 그래도 막 다니던 학교니까 무사히 마치고 뭐 어디 좋은 데는 아니라도 뭐 조그마한 개인 회사라도 취직해갖고 디자인하면서 살래요. 그 자리도 없어진다고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일자리는 상당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없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뭐 미술을 공부했어요. 디자인을 공부했어요. 그러고 나서 4년 후, 5년 후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이미 머리 좋은 애들은 여러분들 필요 없이도 기존의 직원들 가지고 본인들이 웹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 발주 받고 디자인 해주고, 웬만한 명함이나 뭐 브랜드 네이밍이나 이런 것도 AI 인공지능 가지고 빅데이터 돌려가지고 자동으로 다 뽑아내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 가지고 하나의 디자인이나 브랜드 네이밍을 만드는 속도보다 이 빅데이터에다 저장해놓은 자료 가지고 돌려가지고 빼는 디자인이 더 빨라. 많아.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선,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각 영상 쪽으로 자리가 있는 쪽에 가서 담은 일이라도 해주고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된다고. 돈 나올 구멍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 내가 뭘 공부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취직 자리가 있겠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뭘 공부했든 상관없이 돈을 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가서 일해야 된다니까. 그게 현실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임시로 내가 하는 최저시급을 받는 하찮은 일이 아니라 그 임시직이고 시급을 받는 하찮은 일조차도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없어진다고. 빠르게 있을 때 경험하시라고, 있을 때 여러분들 주머니에 채워 넣으시라고. 지금 상훈 씨를 비롯한 지금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아저씨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술 마시고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한 듯이 집에 누워서 뒹굴뒹굴 해봐야 답 안 나와요. 나가서 뛰라고, 땀 흘리라고, 그리고 돈 벌으라고. 그게 정답이라니까. 지금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노동해가면서 돈을 벌면서 고민을 하는 시기지, 학교를 다니면서 고민을 한다? 그런 등신 같은 짓이 어딨냐고. 그래서 상훈 씨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 돈 벌어와요. 돈 벌어. 아저씨가 자꾸 작년에 영상 찍으면서 청년들에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서 나가서 돈 벌어라 그러니까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 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가서 돈 버세요.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시라니까. 그 일자리가 오늘은 있었어도 내일 다시 뛰겨보면 없어질 자리도 수두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나가서 돈을 벌으라고. 그리고 그 일자리가 존속되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어느 직종이 얼마나 될지는 아저씨도 몰라. 하지만 사라지는 건 정확해요. 그러니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그 일을 시급 좋네? 나도 하고 싶은데 경쟁률이 10대 1입니다. 여러분들 버거킹 가서 이력서 한번 내보세요. 맥도날드 취직 한번 해보시고 일자리가 있나. 예전에는 여러분들처럼 고학력자의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따로 있었고, 30대들이 일하는 일자리가 따로 있었고, 또는 퇴직하고 이런 노년층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따로따로 존재했던 때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언택트 시대 때는 완전히 하나의 문명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한 세대별로의 일자리는 사라진 지 오래라서 지금 나이 불문하고 지금은 통합적으로 세대별로 구분되어 뽑질 않아.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젊은 사람, 좀 더 빠른 사람, 선택적으로 뽑아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노동을 팔 때도 사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노동을 팔으라니까. 지금 뭐 쌍용차면 무슨 고용 승계하라, 뭐 월급 올려다, 이 일자리 없어지는 거 그건 뻔하다. 그러면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펀드를 모아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의 일부분이라도 인수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냥 노동자에서 운영자로 변신하는, 지금 쌍용 자동차 문제로 얼마나 오랜 시간들 끌어왔으면 그 속에 있었으면 뻔히 이 회사가 가야 될 방향은 보이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노동자로서 성장했지만 운영자로서 변신하는 시간들 충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에게 읍소하고 국가에게 요구해서 자신들의 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변신하고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자기가 했던 일을 유지하라고 국가에다 요구하고, 노동의 개념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노동자로 태어났으면 노동자로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성장하고 생활하지만 그 속에서 운영자로, 리더자로 태어나서 본인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 본인이 이 사회를 이루고
흘러가는 이 사회 구성에서 리더자로 성장해야 되는 거지. 노동자로 입사했으니까 나는 노동자 역할만 하다가 끝낼래. 그러니까 내 부서 없애지 마. 이 공정 그대로 유지해. 그거는 옛날 사람들 생각이지. 밀레니엄 시대나 베이브 부머 시대 때 그때 사고방식이지. 4차 산업시대라며 빅데이터라며 무인자동차가 흘러나오고 5G가 통신을 이루는 이 시대에 나도 노동하는 사람이야. 나는 망치질 하는 사람이니까 내 부서 없애지 마. 내가 없애면 나 파업한다. 없애야 돼요. 자동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하던 일이 자동으로 바뀌었으면 그 자동이 하는 일들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로 성장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성장해서 망치질하는 이 기계를 다뤄야 되는 운전자가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상은 씨나 여러분들도 아저씨가 자꾸 나가서 일해라 돈 벌어라 한다고 그걸로 머무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현실은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든 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든 소용없다니까. 돈을 벌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돈을 버는 걸로 여러분들의 꿈을 설계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나는 요번에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지? 복학할까 말까? 뭐 사회는 어려운데 우리 집안은 어려운데 이 고민이 얼마나 한심하냐고. 너 언제까지 그런 꿈 꾸고 나가서 돈 벌어야지. 알았어? 그리고 상은 씨가 지금 다루는 소프트웨어들을 아저씨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준 건 하나고 나머지 거는 왜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저런 소프트웨어를 난 다룰 줄 알아요 라고 하는 뜻은 시각 영상 쪽에 관심이 많고 근데 아저씨가 자꾸 이렇게 단순하게 시각 영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카메라 만지고 편집하고 이것만 꿈꾸고 있는데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가 바뀌었어. 우리가 살아왔던 밀레니엄 시대 때라든가 아니면 베이비 부머 시대 때 이런 사람들의 플랫폼은 종이야. 신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종이를 이용한 신문, 잡지, 책 그렇잖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국문학을 인문계를 다녔던 뭐 자연계를 다녔던 거는 여러분들의 공부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 결과물들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종이에다 보여줬다고. 지로 신문으로 책으로. 지금 누가 신문이나 잡지나 책으로 내서 대중들을 상대해. 웹에다가 올리잖아. 웹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시각 영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어. 그럼 국어 국문학과 애가 지가 소설을 써, 뭐 시를 해, 시나리오를 써. 자기는 뭐 드라마 작가가 될 거래. 네가 쓴 거를 네가 예전에는 종이에다 기록했지만 지금은 영상으로 기록해야 된다고. 그 개념이라고. 네가 수학과를 나왔어. 네가 생물학과를 나왔어. 물리학과를 나왔어. 그럼 그동안 여러분들이 필기해 놓은 거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책들이 재산일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낼 때 역시 책으로 끼지 마시고 영상 웹에다가 기록해 놔야 된다고. 지금은 그런 시대라고. 그러면 내가 국문학을 나왔던 뭐 수학을 했던 생물학을 했던 아니면 무용을 했던 내가 배운 지식과 능력들을 어디다 기록해야 돼? 웹에다가 기록을 해. 그래서 웹에다가 기록하려면 내가 했던 것을 영상으로 찍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자막을 곁들인다든가 스크롤을 곁들인다든가 이미지를 곁들인다든가 템플릿을 통해서 익힌다든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아저씨가 시각 영상 하면 특별한 기술을 가진 특별한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정적인 책이나 시각이 멈춰진 글을 읽어서 해석하는 시대가 아니라 움직이는 이미지를 통해서 익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했던 간에 시각으로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야 돼. 그렇다면 국어국문학과 다니는 애들도 이제 영상 편집하는 거 배우는 건 기본이야. 그래서 맥북에 메가스니 뭐 아이무비니 이런 것들은 기본 툴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거야.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거 영상용 기록으로 저장하라고. 우리 때는 PDF로 저장하고 한글 파일로 저장했잖아. 여러분들은 영상 파일로 MP3로 MP4로 저장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디서 프레젠테이션 한다 그러면 그 영상 파일로 보내야 돼. 우리 때는 종이를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그 빔 프로젝트에 비춰가지고 설명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영상 파일 하나만 보내면 모든
모든 게 통용되는 거야.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전공했든 그건 상관없지. 시각 영상이라는 것들이 시각 영상을 다루는 애들만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시각 영상 기본적인 자질로 갖고 있어야 되면 돼. 본인이 어떠한 학과목을 배웠던 모든 것은 영상으로 기록해야 된다니까. 교수들부터 그렇게 안 하니까 이거는 미치는 거지. 그래서 상훈 씨는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것들은 그거는 내 스펙이 될 수 없어. 지금부터라도 베가스 배우고 프리미어 프로 배워. 사람들이 그 아저씨가 또 이 얘기하면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맥북으로 하는 베가스가 좋으냐, 뭐 윈도우로 하는 프리미어 프로가 좋으냐. 선생님 어떤 친구들은 디자인하면 최소한 맥북은 건드려야 된다 그러는데요. 뭐 윈도우는 못 따라온다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 맥으로도 나누고 윈도우로도 나눈 것 뿐이에요. 그래서 편집 같은 경우도 뭐 방송에서는 베가스로 하고 뭐 영화에서는 프리미어로 한다. 그게 아니고요. 베가스 특성이 있고 프리미어 특성이 있어요. 그럼 그 오너가 여러분들과 함께 작업하는 그 오너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러한 결과물들을 또한 지역에 부하고 어떤 식으로 성장시키느냐의 환경에 따라 맥북을 이용해서 베가스로 이용하는 영상 편집에 훨씬 유리한 것들이 있고 보편적으로 다수의 아무런 장애 없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윈도우 프리미어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맥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대상과 특정한 설비를 대상으로 특별하게 제작하는 경우가 많.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광고같이 상업성이 오래 남겨야만 하고 한 번 사용하지만 결과물들을 오랫동안 남겨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서는 맥북을 이용해서 작업을 그동안 할 수밖에 없었어. 해상도라든가 아니면 지원되는 파일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모에 비해 상당히 압축력이 좋았기 때문에 맥북을 사용했단 말이야. 근데 윈도우도 지금 계속 개발이 되어서 옛날 맥북과 윈도우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프리미어 프로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아니면 이걸 못 써요.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생방송이나 중계방송 같은 경우도 베가스로 하는 놈들 봤어? 그러면 그러니까 프리미어 프로 가지고선 가능하다고. 그런 소프트웨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아요가 아니라 너가 만약에 샤넬에 취직해가지고 정말 패션 디자인 제품을 디자인할 거 아니라 그러면 베가스 만들 필요 없지. 하지만 너가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고 지금은 뭐 모밥이나 키네마스터 같은 영상 프로그램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그저 일반적으로 사용할 뿐 상업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으면서 너의 영상을 확고히 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코덱이 돼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코덱의 차이고 환경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작업하는 영상의 저작물들을 본인이 확보하고 싶다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 갖고 하는 게 맞는 거야. 뭐가 옳고 그런 게 아니고 다 써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상훈 씨는 지금 뭐 모밥이나 뭐 시네마스터 이런 거 던져버리고 프리미어 프로 다시 공부해. 첫 번째, 상훈 씨는 나가서 돈 벌 것. 두 번째, 학원 끊어가지고 그 돈 버는 돈 갖고 학원 끊어갖고 프리미어 프로 배우고 프리미어 요즘 배우러 가면 애프터 에펙트고 뭐만 그 학원 선생님 그것까지 싹 다 배워. 그랬을 때 상훈 씨의 생각을 영상 자료로 남기는데 훨씬 유익하고 돈을 벌면서도 그런 영상 편집에 관한 일자리가 없나 뒤져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역할을 그런 쪽으로 확장해 나가라고. 그리고 본인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 대학 안 나왔는데 어떨까? 지금은 대학을 어딜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서울대 연대 안 나올 바에는 어떤 학교 다녔다고 아예 뻥 끝도 하지마. 차라리 나 대학 안 다녔어야 하는 게 훨씬 나아. 지금은 웬만한 1위에서 6위 학교 다닌 사람 아닌 바에는 나 대학 다녔어야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을 취업하는 데 큰 장애예요. 안 다녔다고 하는 게 나아요. 안 다녔다고 하는 게. 그리고 지금은 대학이라는 게 뭐 옛날처럼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수능 쳐가서 꼭 들어가야만 하는 게 대학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돈 있는 사람만 대학에 들어가는 거라고 타기 아저씨가 그랬잖아. 그래서 아저씨 같이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디 한번 서울대 한번 가볼까? 학장 만나고 야 등록금 얼마야 하고 딱 주는 게 대학이에요. 응? 아저씨 말이 거짓말 같아요? 아저씨 말이 이해가 안 돼? 10년 전만 해도 연대 고대 같은 경우 내가 얼마든지 졸업장 딸 수 있어.
있었어.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따로 학과목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어. 아저씨는 취사해서 안 돼. 그게 무슨 졸업장이냐? 돈 주고 사는 거지. 그만큼 학교 재정은 어려워져 있고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을 대학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상훈 씨가 말한 그런 상훈 씨가 다니는 학교나 이런 데는 그런 능력조차도 없어. 상훈 씨가 시간 나면 신청 가가지고 저 학교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산학협력으로 하는 건물도 따로 있고 포항제철도 있고 뭐 SK 뭐 다 있어. 대기업들 다 들어가 있어 대학에. 상훈 씨 학교에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하고 산학협력하는 거 하나 있어? 없잖아. 그래서 하는 얘기야.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손잡고 간다니까. 그걸 어떻게 자네들이 나도 끼워주세요 하고 뛰어가냐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고. 돈 벌어. 지금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아저씨가 생각해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이 짧은 시간밖에 없을 거야. 여러분들을 노동력을 제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도시권에서 멀어질 거야. 나중에는 3년 후 같으면 농사철 돼갖고 시골 가가지고 농사일은 여러분들 노동할 수 있을 걸로 바뀔 수는 있겠으나 서울 안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건 급격하게 줄어들 거야. 그리고 그런 일자리조차도 대학 나와가지고 비싼 급여를 주면서 왜 그런 노동력을 써? 그런 것도 없어. 아저씨 시대 때는 고등학교 나온 나한테 급여 주는 거 똑같이 입사했어도 나한테 주는 돈하고 대학 나온 애한테 주는 돈하고 10만 원 차이가 났다고. 지금은 너 어디 대학 나왔어? 뭐 어줍지 않아? 그럼 오히려 고등학교 나온 애한테 더 준다니까? 본인이 대학 나왔다 하고 그와 상관없는 노동력을 일했을 때는 이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할 거라는 보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사장들이 대학 나온 애들을 싫어하는 거야.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본인의 노동력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스펙을 계속 쌓아갖고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오래 견디겠지. 대학 나온 애들은 취업할 데 없어서 온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사회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차라리 대학 안 나왔다는 게 훨씬 유리해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리에 빠져 있거나 이렇다 그러면 아저씨가 진짜 한 대씩 패주고 싶은데 니들이 지금 시리에 빠질 때가 아니래.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기. 얼른 나가서 일하라고. 돈 벌면서 고민하라고. 그 돈 번 거 가지고 술 마시면서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방향이 어딘가를 쳐다보라. 알았어요? 그래서 상훈 씨 메일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영상이 엄청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아저씨가 짧게 대답하는 하고 이렇게밖에는 대답 못해요. 누구나 생각은 해요. 실행은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행동을 먼저 하시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상훈 씨, 요즘 광고에도 나오지만 초등학교 꼬마애가 여자애가 나 오늘 하루 종일 물밖에 못 먹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가 없으면 저는 하루 급식 카드로 사 먹을 수 있는 게 한 번밖에 안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마저 끊겨가지고 자기는 매일 물로 배를 채운다. 아저씨 그 영상 보면서 저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봐. 대안학교 학생들과도 오랜 교류가 있어서 그런 학생들도 많이 떠오르고 하다 보니까 상훈 씨의 지금 처해 있는 절박함에 대해서 조금 공감 못한 부분 이런 것도 되게 미안하게 생각은 해요. 상훈 씨,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좌절했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상훈 씨 메일을 보면서 제가 안타깝지만 2021년도에도 하루에 급식을 못 먹어서 물로만 배를 채우는 초등학생이 있다는 게 상상이 돼요? 상훈 씨나 나나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학생들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4차 산업을 말하고 인공지능을 말하면서 물로 배 채운다는 초등학생이 있다는 사실이 이게 믿겨지는 세상이냐고요. 그래서 내가 10,000원 벌면 1,000원은 떼줘야 되는 거. 그래야 함께 사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동안 밀레니엄 시대 때나 386 세대들이 여러분들에게 대학을 졸업해야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줬다면 여러분들은 어줍지 않은 대학 나와서는 인간 취급 못 받는다가 현실입니다. 네, 홍 수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